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지난 도쿄 미식 여행 1편에 이어 2편을 소개합니다. 전날 많이 먹었으니 러닝 16km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은 거르고 일찍 카츠카미를 찾았습니다. 카츠카미는 돈가스 오마카세로 유명한 곳이죠. 2020년 도쿄 여행 때 아쉽게 방문하지 못해 이번엔 미리 예약해 찾았습니다. 메뉴는 다양한데요. 가능한 많이 맛보고 싶어서 킹크랩 크로켓이 포함되어 있는 상위 메뉴를 택했습니다. 음료는 부담없이 샴페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먼저 쯔케모노와 소스를 서빙해 줍니다. 가운데 유리병은 샐러드의 소스입니다. 샴페인을 서빙해 줍니다. 앙리오를 제공하는데 전날 마신 술이 이제야 깨는 느낌이었어요. 오마카세 업장답게 다치에 앉아 셰프의 조리 과정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돈가스를 주방에서 튀겨 바로 서빙해주는 시스템인데요. 과거 명동에 명동 돈가스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것도 이런 구조였죠. 먼저 텐더로인, 이렇게 부위별로 2피스씩 내주는데요. 소금은 이렇게 각 자리에 놓인 자동 분쇄 기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재밌죠? 텐더로인은 육즙이 가득하고 고소했습니다. 다만 내부는 살짝 질긴 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밥과 미소시루를 내줍니다. 밥은 홋카이도 쌀로 지었다고 하는데 정말 훌륭했어요. 쌀알 하나하나가 느껴지는 식감과 밥의 단맛이 돈가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엔 로인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가 막히죠. 지방층이 부드럽게 씹히면서 고소함을 배가시켜줍니다. 살짝 느끼한 맛은 소금이 잡아주죠. 이번엔 숄더, 이전보다 지방층이 확 줄죠. 기름이 적어 씹는 맛이 그만인 부위입니다. 다음은 레그, 숄더보다 쫄깃해 씹는 맛이 한층 배가 됩니다. 대신 풍미는 이전보다 줄죠. 멘치카츠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한 점이었습니다. 한 입을 깨무는 순간 육즙이 쏟아지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술이 술술 들어가는 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킹크랩 코로케. 잘 튀겨냈지만 걔보다는 크림의 풍미가 더 강했습니다. 괜찮긴 하지만 굳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경험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디저트로 빙수를 내어주는데 소스로 그린티를 택했습니다. 주방에서 얼음을 직접 갈아 그 위에 소스를 얹어냅니다. 모양은 예쁘지만 맛은 그냥 시원한 소스만 납니다. 그리고 돈가스와 어울리는 디저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카츠카미, 돈가스 오마카세로 널리 알려진 곳이죠. 한 번쯤 돈가스 오마카세 경험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추천할 만하지만 하이엔드 돈가스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분께는 나리쿠라, 개인적으로는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카츠케지와 같은 업장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잠시 람부르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두 번째 점심을 먹기 위해 진보초 이마한을 찾았습니다. 진보초 이마한은 스키야키로 유명한 업장이죠. 가족과 함께 할 때는 세리아와 같은 전통적인 업장이 좋지만 이마한은 기본 구성의 양이 많지 않아 가볍게 스키야키를 먹고자 할 때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바니스 뉴욕 긴자 건물에 위치한 이마한은 인테리어가 훌륭하죠. 혼자 방문했는데 운 좋게 단독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먼저 나마비루부터 청합니다. 이 맥주 정말 맛있었어요. 3년 사이 이마한의 구성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가이세키의 핫슨 요리를 먼저 냈습니다. 계절을 표현하는 핫슨 요리는 하나하나 보기에도 이쁘고 맛도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시미를 냅니다. 생선 전문점이 아니기에 회 퀄리티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요리로 가지와 야채 덴푸라, 완자를 냈는데 맛이 훌륭했습니다. 술안주로 그만이었어요. 두 번째 술로 우메슈, 소다아리를 청했습니다. 매실주에 탄산수를 추가한 것인데요. 매실주는 스시, 가이세키 음식과 무척 잘 어울립니다. 일본에 가시면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이제 메인 메뉴인 스키야키가 나왔습니다. 고기 퀄리티 좋아 보이죠. 그리고 고기엔 흰 쌀밥이죠. 밥 퀄리티 훌륭하고 같이 낸 된장국도 걸작이에요. 이 둘은 카츠카미를 가뿐히 능가했습니다. 이렇게 고기와 야채를 보여주고 조리는 종업원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이렇게 구워진 고기를 계란에 찍어서 먹는 거죠. 고기를 한 입에 넣고 흰 쌀밥을 흡입하고 우메쇼를 마셔주면 천국. 그리고 두부와 곤약, 야채를 구워줍니다. 이것도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저는 파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버섯과 두부, 파 다음으로 두부를 사랑하죠. 이렇게 고기를 다 먹으면 품질이 좋은 고소한 계란을 오믈렛으로 만들어 밥 위에 올려줍니다. 이게 또 밥도둑이죠. 마지막 디저트, 레몬과 고구마 아이스크림을 냈습니다. 이마한은 디저트까지 끝내줍니다. 이마한은 최상급 스키야키아는 아닙니다. 더 고급스럽고 더 맛있는 곳들이 즐비하죠. 저처럼 다음 식사 중간에 간식처럼 스키야키를 즐기고 싶을 때 찾으시면 좋을 곳입니다. 이날은 다른 일행들과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히츠마부시를 먹었는데 영상은 찍지 못했네요.
2차로 제가 즐겨가는 바 중 하나인 긴자의 디 하트만을 찾았습니다. 긴자에는 워낙 출중한 바가 많기 때문에 디 하트만이 최고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한국인들의 지지가 높은 업장이죠. 안주로 내는 이 가츠산도 때문일지 모릅니다. 끝내주게 튀어낸 돈가스를 샌드위치로 만들어낸 디 하트만의 가츠산도는 웬만한 전문 업장 이상의 맛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가츠산도와 함께 진피스 그리고 모스크뮤를 마셨습니다. 일행과 헤어지고 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제가 자주 찾는 야키도리야로 향합니다. 토리킨은 유명한 업장이죠. 신주쿠에도 분점이 있고요. 저는 토리킨 혼텐이 아니라 바로와 뉴 토리킨을 더 사랑합니다. 깔끔한 인테리어보다 일본 현지인들이 찾는 레트로한 분위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선 하이볼부터. 기본 안주는 간무와 츠케무노입니다. 주문한 닭꼬치가 늦어서 술 한 잔을 더 주문했습니다. 도전해본 라임 사와 추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야키도리가 나왔습니다. 츠꺼네와 내받은 기본 구성이 나왔는데 맛은 소소합니다. 미슐랭급은 아닙니다. 이곳에 온 건 바로 솥밥을 먹기 위해서죠. 독특하게 야키도리야에서 솥밥을 내는데 이곳은 솥밥이 더 유명합니다. 고모쿠 카마메시, 닭고기, 죽순 등 5가지 재료가 올라간 솥밥입니다. 밥에 육수가 배어 간도 딱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고 토리킨을 나왔습니다. 그냥 호텔로 들어가면 섭섭하겠죠. 긴자에선 1일 1파르페가 매너라 말씀드렸습니다. 파르페를 먹기 위해 카페드 긴자 미유키 칸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특제 샤인머스컷 파르페입니다. 순식간에 잘 먹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잘 먹었으니 또 시속 16km로 달려줘야죠. 오늘은 도쿄 출장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에 업무를 보고 점심에 예약해둔 스시 오노데라를 찾았습니다. 스시 오노데라는 긴자 스시야 중 가성비가 좋은 업장입니다. 긴자에서 스시 오마카세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스시 오노데라나 스시 큐베이에 가시면 좋습니다. 두 업장은 가격도 좋고 예약도 쉬운 편입니다. 스시 오노데라는 과거 스시 아라키가 있던 빌딩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리에 앉아 우메슈 소다아리를 청합니다. 먼저 내온 자항부시, 부드러운 식감으로 입맛을 돋웁니다. 첫 점은 타이, 도미입니다. 맛있지만 내 타이 선도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마부리, 백합조개, 소스의 맛이 강해 아쉬웠습니다. 이까, 오징어, 와사비가 상대적으로 많아 내 타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산마, 꽁치, 인상적인 한 점이었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감칠맛을 잘 살려냈습니다. 마구로 츠케, 내 타의 퀄리티가 떨어지니 간을 세게 해서 잡으려는 인상이었어요. 새우는 2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저는 왼쪽에 보타네비를 골랐습니다. 알이 대박이었어요. 푸른색의 알은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았습니다. 새우의 살은 달고 알이 입안에서 터지는 식감이 특히나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차와 미소시루를 냅니다. 가스코, 아기 도미입니다. 부드럽고 입안에서 녹는 한 점이었어요. 이번엔 아까 먹은 보타네비에 머리를 쪄서 살만 발라내었습니다. 풍미가 대단했습니다. 불이 방어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한 점이었습니다. 지방의 감칠맛이 참치보다 좋았습니다. 마구로, 참치를 다져서 올렸는데 맛은 괜찮았지만 차가워서 좀 아쉬웠습니다. 노도구로, 눈볼때죠. 겉을 살짝 아부리해서 냈는데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었습니다. 마구로, 도로, 평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니를 고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저는 추가금을 내고 양쪽 모두 주문했습니다. 왼쪽 방울 우니는 싱싱함을, 오른쪽은 눅진한 맛이 좀 더 두드러졌습니다. 양쪽 모두 맛있어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구, 퍽퍽했습니다. 디저트 녹차 푸딩입니다. 끝내줬어요. 다시 먹고 싶어지는 디저트였습니다. 오노데라는 가성비가 뛰어난 스시 오마카세입니다. 저는 네타의 아쉬움을 냉정하게 평가했지만 가격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가격으로는 한국의 강남 업장보다도 오히려 저렴하니까요. 스시 오노데라, 긴자 스시야 입문자에게 권합니다. 오늘도 1일 1파르페 놓칠 수 없죠. 원래는 일본 디저트의 전설 이데미스기노에 가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사이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다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르슈콜라 드 아쉬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브랜드 같지만 이곳은 일본 디저트계의 거장이자 천재로 불리는 츠지쿠치 히로노부의 업장입니다. 이 사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건 10여 년 전 가나자와 현림미술관 내 그의 카페에서 디저트를 처음 맛본 충격 때문입니다. 한국의 몽샹클레르가 그의 일본 업장을 들여온 거죠. 파르페 먹으러 왔다가 기간 한정인 몽블랑을 발견하고 주문했습니다. 밤 크림으로 만든 몽블랑은 정말 아름답죠.
마치 밤크림으로 파스타를 만든 것 같아 보입니다. 안에는 부드러운 크림, 머랭이 층을 이뤄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몽블랑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업무를 잠깐 본 뒤 간단히 간식 먹으려 이동합니다. 아자부주반에 위치한 사라시나 호리에는 1789년 창업한 노포입니다.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데 멋지게 튜닝한 페라리가 눈길을 사로잡네요. 먼저 술을 주문했습니다. 소바소주, 소바유아리. 매일 소주에 따뜻한 면수를 넣은 술인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기가 막히죠. 이곳에 가시면 소바소주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끝내줍니다. 먼저 주문한 세이로 소바가 나왔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메밀 껍질을 벗겨 만든 하얀 면이죠. 양이 많지 않아 순식간에 끝내줍니다. 차가운 소바를 먹었다면 온 소바도 먹어줘야죠. 니싱 소바, 청어 소바가 왔습니다. 겨울에 어울리는 소바입니다. 우리의 풍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모 소바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잘 먹고 다이칸야마로 넘어와 디저트를 먹어줍니다. 이곳은 아오야마에 있던 템프라 모토요시가 다이칸야마로 이전하면서 낸 디저트 가게입니다. 자신들의 유명한 고구마 템프라를 모티브로 한 디저트 가게인데 딱 봐도 인기가 많죠. 디저트를 주문하면 이렇게 멋진 배경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스타그래머블,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맛도 좋았습니다. 근처에 가시게 되면 꼭 한번 즐겨보세요.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하네다 공항에 왔습니다. 아직 운행 편수가 많지 않아 하네다 공항 상가는 절반 이상 열지 않고 면세점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찾는 가츠세는 다행히 열었네요. 도쿄 도심에 있는 돈카츠 업장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마지막 한 끼로는 부족함이 없죠. 시원한 나마비루와 로스카츠를 시켜 잘 먹고 3년 만에 일본 출장을 마쳤습니다. 하피TV의 새로운 먹방 콘텐츠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일 겸 휴가 겸 후쿠오카 그리고 삿포로로 떠날 것 같습니다. 그곳의 아름다운 풍광과 미식의 세계를 조만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